안녕하세요 친구들. TV중학 사회 1 수업의 유소진입니다. 자, 여러분들 다들 즐거운 사회 수업 하실 준비 되셨나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리정보기술의 활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겁니다. 지리정보가 무엇일까요? 자, 지리정보라고 하는 거는요, 바로 지금 그림에서 보여지는 건데요. 아빠하고 아들이 같이 여행을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아빠 어디가? 라고 물어보네요. 아버님께서는 지금 관광 안내도를 보시면서 가야 할 장소까지 어떻게 가야 하는지를 그 교통문제 정보들을 확인해 보시고, 또 맛있는 음식은 어디서 파는지 그런 이제 그 맛집 정보도 확인해 보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관광 명소들을 확인을 해 보시고 계시죠? 지금 보고 있는 것들이 전부 다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정보, 지리 정보입니다. 자, 오늘날에는요, 교통과 통신이 발달했기 때문에 모르는 지역에 가야 하는 일도 훨씬 더 많아졌고요. 그만큼 지리 정보가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지리 정보를 다루는 기술 또한 같이 발전을 했는데요. GIS, GPS, 그리고 원격 탐사와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자동차의 길 안내를 해주는 내비게이션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휴대폰 안에 들어가 있는 지리 정보 어플리케이션, 또는 이제 지능형 교통 시스템이라고 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오는지를 알려주는 것 또한 모두 다 지리 정보 기술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오늘의 핵심 필수 개념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자, 이번 시간에도 우리가 왜 이 내용을 배우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까지 선생님과 함께 내가 사는 위치를 표현하는 방법이라든지 경도, 위도에 따라서 이 공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정리해봤죠. 이게 모두 다 지리 정보였습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지리 정보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미 사용을 해봤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친구들하고 약속 장소를 정할 때 우리 맛있는 떡볶이집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 라고 할 때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검색해 보셨죠? 그때 여러분들이 지리 정보를 검색을 한 거고요. 이렇게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정보들은요, 다양한 지리 정보 체계에 의해서 컴퓨터에 입력이 되고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정보들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쉽게 사용하고 있는 정보들이니만큼 어떻게 이 정보들이 모여지고 또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알아두면 참 좋을 것 같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더 유용하게 사용하시라고 사회교과서에서 바로 이 지리 정보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우리 꼼꼼 개념 정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란 무엇일까요? 자, 지리 정보는 장소나 지역의 위치 또는 특징을 나타내는 모든 것들을 지리 정보라고 합니다. 자, 체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내용들이 정리가 되는데요. 그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자연 환경에 관련된 정보도 있고요. 그래서 그 지역의 산이나 뭐 하천이냐 바다나 아니면은 그 토질이 비옥한지 비옥하지 않은지 이런 모든 것들이 바로 자연 환경적인 정보에 해당하고요. 또는 기후도 마찬가지로 자연 환경의 정보에 해당하죠. 자, 그다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인문 환경 또한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인문 환경 정보 또한 지리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일단 사람 수는 얼마나 있는지, 또 그 사람들이 대체로 어떤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지, 또 그 지역에는 어떤 이제 공간들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용이 되고 있는지 산업 시설로서 뭐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정보가 되겠죠. 이 모든 정보들을 우리가 지리 정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정보들은요, 어떻게 모여질까요? 자, 지리 정보를 모으는, 수집하는, 얻는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모으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오늘의 이제 핵심 필수 개념에 해당하는 내용이죠. 자, 지리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지도예요. 지도, 요건 말이죠. 우리 사회교과서 속에서 굉장히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건데요. 일반적으로 종이 위에다가 평면상의 이 여러 가지 이 지리 정보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이 지도 또는 지도라고 부른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 지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이 지리 정보 도구가 인터넷 지도죠. 다른 말로 전자지도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인터넷 공간에서 지도 딱 검색해가지고 확인해 보는 그걸 얘기하고요.
세 번째로는 사진 자료가 있어요. 위성 사진과 항공 사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실제 이제 모습을 그대로 촬영을 한 것이기 때문에요. 실제 모습이 그대로 보여지면서 좀 줄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 각각의 도구들을 이용해서 한 장소의 정보들을 모아봤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모두 같은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로 여의도를 보여주고 있는 일반 지도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는 위성 사진을 통해서 그 여의도의 지역을 촬영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인터넷 지도예요. 종이 지도는 보시다시피 이제 글씨로 글자로서 이 지리의 정보의 이제 특징들도 같이 적어두고요. 그 다양한 또 기호를 통해서도 이제 평면상에 있는 정보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 위성 사진은 실제 사진이기 때문에요. 그 위에 글씨나 뭐 이런 것들은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상에서 쭉 올라가서 상공에서 찍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모양이 보이긴 하지만은 꼭대기에 있는 그렇죠. 그 모습만 보여준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지도죠. 인터넷 지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이 다양한 메뉴들이 보인다는 건데요. 이런 메뉴들이 인터넷 지도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런 기능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각각의 도구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일반 지도입니다. 이 지도라고 하는 건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용해 왔던 지리 정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공간 하면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요, 일단 지도책부터 이렇게 살펴보셨어요. 그래서 요즘에도 보면은 그 다이어리라고 하죠, 그죠? 요 다이어리다 어른들이 쓰시는 그 큰 이제 그 노트처럼 생긴 다이어리에 맨 뒷장을 보시면 지도가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사용해 왔던 지리 정보를 얻는 도구인데요. 최근 들어서 우리 이제 현대로 오면서는요, 너무 시시각각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바뀌고 또 지리의 정보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요즘엔 10년이 아니라 몇 달 사이에 강산이 변하는 시대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종이 지도에 조금의 한계가 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요한 지리정보 도구이고 이 종이 지도를 바탕으로 해서 다양한 다른 이제 그 도구들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꼭 지도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지도라고 하는 것은 방위, 축척, 그리고 약속된 기호 등을 통해서 그 지표의 여러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방위, 축척, 약속된 기호 정도는 익숙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요걸 알고 지도를 본다가 아니라 읽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도를 직접 보실까요? 지도를 읽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릴 겁니다. 자, 실전 지도 읽기. 첫 번째는 우리가 방위 표시를 이제 살펴볼 건데요. 방위표는 저기 지도의 왼쪽 끝에 요거 숫자 4처럼 생긴 그거 보이시죠? 그죠? 이렇게 4처럼 생긴 거에서 위쪽이 북쪽, 그리고 삐죽히 튀어나온 이쪽이 동쪽입니다. 근데 이게 없는 지도들이 더 많아요. 없을 때는요, 그냥 바라보고 있으면서 위쪽이 북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바라보는 방향에서 오른쪽이, 바로 이 오른쪽이 동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도상에 북쪽과 동쪽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축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축척은 지도의 거리와 지표에서의 실제 거리와의 비율입니다. 지도라고 하는 건요, 실제 거리보다 당연히 줄여져야 되겠죠? 그렇죠. 실제 거리보다 크거나 실제 거리가 같으면 그냥 가보는 게 낫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줄여서 표현이 되는 건데요. 그 줄여놓을 때도 일정한 비율에 맞게 다 같은 비율로 줄여놔야겠죠. 그 비율이 바로 축척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는 축척이 어디에 표시되어 있냐면 여기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막대자로 축척을 이제 줄여서 표현한 건데요. 자세히 보면은 이 막대자가 0하고 500m라고 하는 숫자가 쓰여 있어요. 막대자는 한 칸에 1cm라고 보게 되고요. 그리고 500m. 요렇게 이제 이걸 비례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면은 1cm가 실제로는 500m라는 뜻입니다. 근데 단위가 이렇게 다르게 비례식을 쓰진 않거든요. 이걸 맞춰보도록 할게요. 1cm와 500을 cm로 고쳐보면은 5만이 되죠. 그래서 1대 5만의 축척을 가진 지도다라고 읽으시면 돼요. 이것도 분수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5만 분의 1이라고 이 축척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지도는 실제 5만 cm에 해당하는 거리를 1cm로 줄여서 표현했구나라고 이렇게 축척을 읽어내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등고선이라는 게 있죠. 지도는 평면상에 이제 나타내는 거다 보니까요. 원래 실제 이렇게 높낮이가 있는 지형들을 표현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하느냐?
바로 요 등고선을 활용을 합니다. 자, 등고선 지금 보면 이렇게 동글동글한 이제 그린 선들이 보여지죠, 그죠? 요 선들을 통해서 높이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해발 고도가 같은 지점들을 연결해서 이렇게 선을 그은 것이 등고선이고요. 지금 지도에서는 100m 간격에 한 번씩 굵은 선이 들어가서 이 높이를 더 이제 잘 볼 수 있게 표시를 해두고 있습니다. 1대5만 지도에서는요, 이렇게 100m 간격에 한 번씩 이 계곡선이라고 하거든요. 이 굵은 선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 이제 기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기호들,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기호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요거, 요렇게 열매처럼 생겼죠? 그래요. 이게 바로 과수원입니다. 자, 그다음 옆으로 가보시면은 요 부분에 이렇게 풀처럼 생긴 그런 이제 기호가 있어요. 요건 바로 밭이에요.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가서 하천 유역 근처를 보시면 요렇게 생긴 기호가 보이죠? 요건 논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하는 게 밭과 논의 기호를 좀 많이 헷갈려하는데요. 논의 기호는 기호 안에 논이라는 글자가 숨어 있어요. 그거 찾아내시면 됩니다. 볼까요? 논이라는 기호 안에는 니은, 오, 니은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찾아보시면 논하고 밭은 구분하기가 쉬울 거예요. 논에서는 벼농사를 짓고 쌀이 나오고요. 나머지는 다 밭이잖아요. 그죠? 뭐 배추밭, 무밭, 감자밭 이런 것들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등고선이 이게 빽빽하게 보여져 있는 여기 산이겠죠. 그죠? 산지 쪽에 보면은 이렇게 생긴 또 기호가 보입니다. 요건 바로 절 표시예요. 절에서 이제 상징으로 삼고 있는 만자라고 하고요. 요게 이제 산의 정상, 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요 부분에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게 바로 관공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래쪽에 제비가 날아가는 듯한 모양을 가진 이 기호는요, 바로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도로가 표시돼 있고요. 도로에 다리가 놔져 있는데 그 다리가 지금 하천 위를 지나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하천과 다리도 같이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방하고 철도를 많이 헷갈려해요. 자, 지금은 하나만 나와 있는데요. 이제 도로를 쭉 연결하고 있는 도로 옆에 쫙 이어져 있는 철도가 보여지고 있고요. 철도가 이렇게 좀 간격이 좀 큰 편이라면 제방은 그보다 훨씬 촘촘하게 만들어집니다. 제방은 강 근처에, 이제 하천 근처에 이 하천이 범람하는 걸 막기 위해 쌓아놓은 뚝이거든요. 물이 새지 않게 촘촘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이 지도를 통해서 다양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기호들과 축척, 등고선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지리 정보를 얻는 방법인 바로 위성 사진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사진이죠, 그죠? 지상 위쪽으로 올라가서 상공에서 사진을 찍었는데요. 위성을 이제 위성 위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위성 사진이고요.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라면 항공 사진입니다.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냥 이제 항공기냐 위성이냐의 차이가 있고 위성이 보다 더 높은 곳에서 촬영을 하게 되죠. 자, 인공위성에서 실시간으로 찍은 사진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의 모습이 그대로 사진으로 이제 보여지는 것이고요. 위성 같은 경우는 주기적으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련된 주기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 연결해 놓으면은 이 지역의 변화하는 모습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위성은 워낙에 높은 곳에서 찍다 보니까 아주 넓은 범위의 이러한 변화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구 전체의 모습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위성 사진에 해당해요. 자, 다음으로 가서 인터넷 지도입니다. 인터넷 지도는 워낙에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아주 익숙할 것 같은데요. 인터넷을 통해 제공이 되는 지도죠. 인터넷은 참 사용하기에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반 지도보다 더 편리한 몇 가지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위치를 검색할 수가 있어요. 지도라고 하면요. 일반적인 종이 지도였다면 내가 원하는 부분의 지도를 사서 봐야 하거든요. 근데 인터넷은 그냥 필요한 공간에 이름만 치면 이 검색이 자동으로 돼서 그 지역을 보여주기 때문에 정말 편리하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이 부분 있죠. 여기 이제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보이는데요. 플러스 부분을 콕콕콕콕 누르면 점점점 이 지도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부분을 콕콕콕 누르면 촉촉촉촉 줄어들어가지고 아주 넓은 범위의 지역이 보여지게 돼요. 바로 축척의 변환이 굉장히 용이하다는 거죠. 그죠? 마우스의 이 스크롤만 움직여도 축척이 쫙쫙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하게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 좁은 범위로 아주 이렇게 넓은 범위를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다양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주고 있어요. 위에 보면은 메뉴가 쫙 보이는데요. 그림을 보면은
버스도 보이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어딘지도 확인해 볼 수 있고 또 보면은 숟가락하고 포크가 보이죠. 주변에 가까운 음식점이 어디인지부터 주유소가 어디인지 또는 뭐 카페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다양한 정보들을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손쉽게 아주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도구에 해당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지도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기에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교재 18쪽에 있는 10번 문제입니다. 설명이 옳으면 동그라미, 틀리면 X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요. 지리 정보는 지형, 기후와 같은 자연 환경과 관련된 정보만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니죠. 그 지역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도로, 건물, 또 인구의 규모까지도 이 지리 정보에 해당한다고 했잖아요. X가 되겠고요. 자, 2번을 보시면 위성 사진은 축척의 변화가 자유롭고 도로 상황, 길 찾기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라고 하는데요. 축척의 변화는 어렵죠. 인터넷 지도가 그게 가능한 거죠. 나머지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지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 또한 X. 자, 세 번째는 항공사진을 통해서 지형 지물의 위치, 색깔 등을 파악할 수 있다라고 했죠. 항공기에서 찍은 사진이었죠. 마찬가지로 실제 사진이기 때문에 실제의 모습을 그대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동그라미입니다.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이 지리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리 정보의 이용인데요. 개인과 국가 모두 다 이 지리 정보를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개인의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여행 준비를 갈 때 보통 여행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잘 알지 못하는 공간을 다니면서 거기서 다양한 이 체험을 해보는 그런 데 의미를 두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내가 모르는 지역으로 갑니다. 근데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조금 그렇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요. 그래서 그 지역에 최소한 내가 뭐 묵을 이제 숙박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보고 싶은 거리라든지 뭐 이런 정도들은 이제 정보를 좀 얻어야만 훨씬 더 편안한 그런 여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우리는 지리 정보 도구들을 활용해서 지역의 정보를 얻으시면 되겠고요. 개업을 준비할 때 개업이 뭐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말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른이 되면 그래요. 내가 사장이 되어서 직접 어떤 거를 이제 운영하는 그런 이제 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왕이면 장사가 잘 돼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내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일단은 내가 이제 만약에 양말 공장을 하나, 양말 가게를 하나 열려고 해요. 그럼 양말 가게에서 양말이 잘 팔리려면 저기 두메산골 사람들 아무도 안 사는 곳에다가 개업을 하면 안 되겠죠. 그죠? 일단 어느 정도 인구 규모가 있어줘야 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이 인구 규모에서도 연령대를 파악할 수 있어야지만 그 연령에 맞는 양말들을 준비할 수 있겠죠. 아동 양말들만 잔뜩 준비했는데 여긴 어른들만 살고 있다면 그건 좀 그렇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 내가 개업을 했을 때 장사가 더 잘 될 수 있기 위해서 그 지역에 관련된 또 정보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사를 준비할 때 보통 이사는 내가 살던 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만큼 또 그 장소가 굉장히 낯선 장소란 말이에요. 하지만 앞으로 내가 오랫동안 살아가야 할 곳이기 때문에 근처에 가까운 시장은 어디에 있는지 또 근처에 학교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정보들 또 공원은 가까이 어디에 있는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겠죠. 그리고 또 근처에 있는 버스 정류장이나 지하철 같은 경우도 알아내야 되겠고요. 그때도 인터넷이나 다양한 지리정보 도구들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국가가 지리 정보를 활용하는 이제 상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양한 정책을 결정할 때라든지 교통과 도시 계획 또는 자연 재해를 예방하고 그 대책을 세울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만약에요, 우리가 이제 건물을 하나 나라가 이제 대규모 그런 주거 단지들을 조성을 할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많은 인구가 좀 살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면 일단 그 지역에 그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빈 공간에다가 주거지를 세우면서 그 주거지에서 또 일자리까지 가깝게 이어질 수 있는 도로, 교통망들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또 마찬가지로 이 지리 정보들을 활용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양하게 지리 정보들이 이용이 되고 있어요. 자, 이제는요, 이 지리 정보가 워낙 많이 활용이 되다 보니까 그만큼 발전한 지리 정보 기술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리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들이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 크게 세 가지의 지리 정보 기술들 아주 눈여겨 보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첫 번째는 지리 정보 체계가 나와 있어요. 지리 정보 체계, 말 그대로 체계적으로 잘 모아놓은 거예요.
지리 정보 체계를 영어로 GIS라고 하는데요. G는 geography, 그렇죠? 그리고 이 I는 information, 그래서 지리 정보, 그리고 S는 시스템입니다. 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모아놓은 거 이란 뜻이고요. 원격 탐사라는 게 있죠. 원격은 뭐예요? 먼 거리에서 사람이 직접 가지 않고도 거기 지역을 조사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을 얘기합니다. 앞에서 살펴봤었던 위성 사진 또는 항공 사진이 바로 이 원격 탐사 기술에 해당합니다. 자, 그다음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요 앞에 한글로 된 표현이 오히려 여러분들에게 낯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요거는 들어보셨을걸요? GPS. 어떤 친구가 항상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요. 야, 너 나한테 GPS 달았어? 왜 이렇게 내가 가는 곳마다 나타나는 거니? 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이 GPS는 뭐냐면 지구상에서 나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입니다. 그래서 G는 글로벌, 지구상의, 지구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P는 포지셔닝, 야구의 포지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S는 마찬가지로 시스템인데요. 이게 장치라는 뜻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 인공위성을 통해서 나의 위치를 확인하는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정보 기술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들은 다양한 지리 정보들을 얻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중에서도요, GIS라고 하는 지리 정보 체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 자료에 이제 세무로 찾아가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 이 자료의 샘물 속에 이 지리정보 체계에 관련된 자료들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지리정보 체계가 수집이 되고 우리에게 활용에 이르는 과정을요, 그림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에 지금 정보가 수집되고 있는 모습부터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리정보 도구들을 활용을 해서 정보를 모으죠. 인공위성 또는 항공사진, 그리고 종이지도라든지 또는 다양한 통계 자료들을 가지고 정보를 수집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이 정보들은 모두 중앙에 있는 컴퓨터로 가게 됩니다. 컴퓨터가 마구마구 이 정보들을 수집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죠. 자, 그 다음에요. 같은 장소에 있는 정보들은 이렇게 분석이 되어서 차곡차곡 모여집니다. 이런 것들을 레이어라고 얘기하거든요. 층층이 모여지는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어떤 거는 지역에 관련된 정보만, 어떤 거는 도로에 관련된 정보만, 어떤 것들은 뭐 산업에 관련된 정보만, 어떤 거는 또 인구에 관련된 정보만, 같은 지역의 정보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하면요, 검색어를 입력만 하면 필요한 정보들이 착착착 출력이 되는 거죠. 모니터 화면으로 또는 프린터로 이렇게 출력된 정보들을 우리는 손쉽게 활용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지리 정보 체계가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 지리 정보 체계의 원리를 활용해서 실제로 이 중첩의 원리로 최적의 입지를 찾아보는 그러한 이제 내용을 문제를 통해서 한번 만나볼게요. 자, 농장을 조성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이 나와 있습니다. 해발 고도는 한 700에서 800m 정도가 좋겠고요. 경지, 농경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땅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또 도로가 가까우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농산물을 운반해야 되거든요. 요 세 가지 조건을 바로 중첩의 원리로 찾는다고 했습니다. 짜잔. 자, 지금 네 가지의 그 지도가 보입니다. 실은 이제 요 세 가지를 가지고 가나 달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는 땅을 찾는 거거든요. 먼저 해발 고도가 700에서 800m 정도가 되는 위치가 좋겠다고 했었죠. 그러면 첫 번째 정보들로 700에서 800m가 되는 곳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요렇게 700에서 800m, 요건 아니죠, 그죠? 700에서 800m에 해당하는 지역들이 찾아졌습니다. 그 다음 경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었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경지가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흰색으로 표시된 경지 부분만 다시 표시를 해보면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요렇게 표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도로가 가까웠으면 좋겠다고 했죠. 빨리 운반해야지 신선하게 농작물들을 도시에 보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도로가 지나가는 요 땅과 요 땅이 좋겠네요. 자, 그중에서 우리가 지금 선택할 수 있는 곳을 라에서 찾아보면 어딜까요? 바로 A죠. A가 바로 내가 농경지를 조성할 수 있는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가진 장소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리 정보 체계의 원리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이제 지리 정보 체계는 잘 알 수 있겠죠?
자, 이제는 마지막으로 지리정보 체계가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리정보 기술들을 가지고요, 우리 생활 속에서 활용되는 가장 이제 좀 많이 드는 예가요, 바로 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 뭔지 아시죠? 그래요. 아버님과 어머님 차에 보면요, 이 앞에 네모난 화면에 그 자동차가 보여지고 그 길이 쫙 있어가지고 앞에 뭐 도로에서 좌회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요. 선생님도 내비게이션이 있는데 또 생각이 잘 안 나네요. 뭐라고 멘트했는지. 무튼 이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는 게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만 딱 쳐놓으면은 나의 위치를 알아서 찾아주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하는 경로들을 쫙 안내해주면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더라고요. 이거 없으면 안 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선생님도거든요. 그죠? 그래요. 이 내비게이션, 자동차 운전자의 운전 보조 장치입니다. 이 내비게이션이 활용되려면요, 3개 이상의 위성이 필요하다고요. 그 위성들이 저 상공에서 이 자동차의 위치를 파악해주고 이 장소까지, 원래 내가 가야 하고자 하는 장소까지의 그 가까워지는 거리들을 계속 계산해낸다고요. 자, 그러면서 그것만 계산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신호를 받아서 그 지역에 관련된 지리 정보, 바로 지도를 펼쳐줍니다. 자동차가 쭉 움직이면서 계속해서 그 현재의 위치에 맞게 지도들이 주변에서 계속 펼쳐지게 되고요. 지도에서의 경로를 계속 분석하면서 사용자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도록 하는 것이 바로 내비게이션인 거죠. 이 때문에 정말 길 헷갈리지 않고 정말 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유용한 지리정보 기술의 활용 사례입니다. 다음을 보면요, 여러분들이 많이 쓰고 있죠. 선생님도 그렇지만 스마트폰이 있어요. 그죠? 이 스마트폰은 정말 스마트합니다. 진짜 기능들이 정말 다양한데요. 그중에서도 사용자의 위치를 파악하고 다양한 지리정보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친구하고 어떤 장소에 갔을 때 이거 키면 여기 제일 가까운 맛집 찾아내줘. 맛집 정보 검색해 본 적 있죠? 또는 여기서 제일 가까운 버스 정류장이 어디지? 잠깐만 내가 검색해 볼게 하면서 또 그 어플리케이션 이용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심지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다음 버스가 언제 올지를 쫙 이렇게 나열해주는 그러한 이제 그 어플리케이션도 활용을 해봤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스마트폰에서도 지리정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죠. 우리 스마트폰에서 나의 위치를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검색해주기 때문에요, 당연히 GPS라고 하는, 그렇죠?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켜놓은 상태로 그 스마트폰의 어플리케이션들을 활용할 수 있었어요. 지하철 노선도 버스 정류장 안내 위치 찾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는 지능형 교통체계라는 게 있습니다. 요즘에는 그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기가 굉장히 손쉬워졌습니다. 훨씬 더 편리해졌는데요. 정류장에 앉아 있으면요, 전광판에 버스들이 쫙 이렇게 나와 있고, 지금 이 목적지에 내가 있는 이 정류장까지 오는 몇 분의 시간이 걸리는지가 다 표시가 돼요. 자, 그런 식으로 정류장에 버스 도착이 안내되는 것부터 교통 상황이라든지 여행 정보, 거기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이제 처리하는 것까지, 그리고 또 여러분들 그 띡 해가지고 교통 그 요금을 결제하시죠? 그때 여러분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이동하고 있는지를 계속해서 위성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내릴 목적지에서 딱 찍을 때 띠 하면서 내가 이곳에서 내리니까 그까지의 교통 요금이 계산이 되잖아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그래요. 지리정보 기술이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공공자전거들 요즘에 혹시 이용해 보셨나요? 공공자전거는 여러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자전거죠. 그때 이 자전거를 이용해서 탄 시간, 그리고 이 반납했을 때 그 시간, 이런 것들을 모두 다 계산하고 확인할 때 이 지능형 교통 체계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나라의 정책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홍수 예보 종합 상황이라고 하는 이 시스템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한강의 홍수 통제소에서요, 이렇게 이제 집중호우가 있을 적에 이 강은 언제 이제 넘칠 수가 있을 것이다라는 걸 계산해내고 또 이 관련 기관에게 안내해주는 그런 역할들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서울 종합방재센터 같은 경우는 119에 신고가 들어왔을 때 신고가 들어온 지점에서 그 상황지까지 가면서 제일 가까운 그런 병원 등을 안내해줄 때도 활용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일상생활과 이 정부의 활동에서 이 지리정보 체계라고 하는 것, 지리정보 기술이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잘 활용이 되고 있었죠. 자, 지금부터는 또 문제를 통해서 실력을 점검해 보도록 할 겁니다. 개념 확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할게요. 18쪽에 있는 9번 문제입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써보라고 했습니다. 자, 괄호는 지표 위에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을 일정한 기호를 사용해서 평면에 줄여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줄여 나타내는 것이니까 지도일 것이고 그중에 기호, 우리가 몇 가지 기호들, 약속들 살펴봤었죠? 그래요. 이게 바로 일반적으로 많이 활용하는 지도였고요. 자, 요거는 지역에 관련된 다양한 자료들을 입력, 그리고 저장, 처리, 분석해서 종합적으로 제공해주는 이게 바로 뭡니까? 지리 정보 체계였죠. 영어로는 GIS라고 했습니다. 다음. 자, 3번은요. 인공위성을 활용해서 사용자의 위치를 경도와 위도의 좌표로 알려주는 시스템이에요. 내가 어디 있는지 나는 실시간으로 위성에게 감지되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입니다. 영어로 하면 GPS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조금 더 많은 문제들로 여러분들의 실력을 팡팡 키워보는 시간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쪽의 14번 문제입니다. 자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지리 정보로 보기 어려운 것. 많이 본 자료가 나와 있나요? 서울에 사시는 친구들이라면 아니면 이제 경기도권에 사시는 친구들이라면 익숙하게 봤었을 지하철 노선도입니다. 자, 지하철 노선도를 보면요. 각각의 역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죠? 그리고 또 이 노선이 바뀔 때 갈아탈 수 있는 그런 환승 구간들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걸 계산해 보면은 내가 있는 곳에서 도착할 곳까지의 그런 이 역의 이제 그 숫자는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각 역의 명칭, 환승역의 위치, 목적지까지의 역의 숫자, 역과 역 사이의 거리가 여기 나와 있나요? 거리는 안 나와 있죠. 그죠? 요건 잘 모르겠고요. 대신에 노선별 시작역과 종착역은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가보면 어딘가에 시작역이 있고 또 끝에는 또 이제 종착역이 있잖아요. 그죠? 요건 알 수 있어요. 그래서 4번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지리 정보가 아니네요. 실은 이 지하철 노선도도요. 지도에 해당합니다. 특별한 이런 이제 주제를 담고 있는 주제도에 해당하는 지도였어요. 다음 볼까요? 15번 문제는 가, 나 지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골라보는 문제입니다. 아하, 요 지도들이 나왔네요. 그죠? 자, 가는 딱 봐도 그림으로 표시되면서 글자로 이렇게 또 표현도 같이 해주고 있는 일반적인 종이 위에 표현되는 지도고요. 요건 말이죠. 다양한 메뉴들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활용하기가 좀 편리하죠. 바로 인터넷 지도입니다. 전자지도라고도 불리기도 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옳은 설명 골라야겠죠? 가는 가볼 수 없는 곳만 골라서 지리 정보를 제공한대요. 여의도 못 가보는 곳인가요? 아닌 것 같죠? 그래요. 갈 수 있는 곳도 보여주는 그런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아니고요. 자, 니은. 나는 원하는 경로 찾기 또는 거리 측정 등을 쉽게 할 수 있어요. 맞습니까? 맞죠. 그죠? 그래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가는 시간도 계산할 수 있고 또는 이제 교통수단까지도 함께 알아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같이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자, 디귿은 보면 가나 모두 현실 세계보다 줄여서 표현을 해준다고 합니다. 맞을까요? 당연하죠. 현실 세계보다 크면 의미가 없어요. 맞고요. 자, 가는 나보다 원하는 크기로 확대 축소가 용이하대요. 어떻게 할 건데요? 접어서? 안 되겠죠? 인터넷 지도가 지금 딱 확대와 축소를 할 수 있게 표현을 해놨잖아요. 나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을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니은, 디귿 보기는요. 3번에 있었죠? 그래서 3번이 정답으로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21쪽의 17번 문제입니다. 자, 지리정보체계가 활용되는 다양한 분야들이 있었는데요. 그 분야로 보기 어려운 거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요 도로 및 철도의 교통 상황.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리정보 맞고요. 세계 주요 증시의 주가 변동 현황. 주가? 주식의 그런 가치, 이 증권 시장의 그런 뭐 상황, 이건 경제 정보에 해당하죠. 그죠? 이건 지리 정보라기보다는 경제 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틀렸고요. 자연재해의 진행 사항이라든지 피해도 예측을 하는 것이 이 지리 정보로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지하 매설물의 위치. 그렇죠. 눈에 보이진 않아요. 지하에 있지만. 하지만 지리 정보를 활용해서 보면 지하에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매설이 되어 있구나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되겠죠.
다양한 요인 분석을 통해서 시설물의 입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에 해당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 2번만 지리정보 체계의 활용 분야가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서술형 문제 풀어볼까요? 자, 서술형 문제 3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과 같은 지리정보 수집 방법의 장점과 단점을 한 가지씩 서술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상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를 나왔네요. 항공기나 인공위성 등에 탑재된 이 탐사 장비를 이용해서 상공이나 우주 공간에서 수집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당연히 항공기를 통해서 상공에서 수집할 것이고 인공위성을 통해서 우주 공간에서 수집할 것이기 때문에 인공위성이 보다 더 넓은 범위의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자, 이러한 인공위성 사진 또는 항공사진이라고 하는 지리정보 수집 방법은요. 일단 접근하기 어려운 곳, 바다 한가운데라든지 또는 뭐 사막이라든지 아마존 열대 우림 지역 같은 그런 장소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쉽습니다. 자, 그리고 같은 장소를 시간 차이를 두고 계속 조사할 수 있기 때문에 쭉 모아놓고 나면은 지역이 변화하는 모습을 주기적으로 또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 위성이 있어야 돼요. 항공기가 또 있어야 합니다. 비용이 많이 들겠죠. 자,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정보를 또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자, 4번 서술형 문제도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은 정보 체계를 이용했을 때의 이점, 좋은 점이죠. 두 가지만 서술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 지리 정보를 이제 말하는 건 뭘까요? 지금 보면은 측량 자료들, 도표 자료들, 원격 탐사 자료들, 다양한 이런 이제 이 정보 수집 도구들을 통해서 정보를 모아요. 그러고 나서는 분석, 저장하고 모형화하고 필요할 때 착착착 뺏어주는 지리 정보 체계가 지금 그림에 보여지고 있죠. 다른 말로 GIS라고 했습니다. 자, 지리 정보 체계는요. 지리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또는 피해 상황을 파악할 때도 활용할 수 있고요. 지하에 매설된 다양한 시설의 위치를 또 파악할 수 있게도 해줍니다. 또는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많은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 같이 공부해 봤었죠. 자, 이렇게 해서 서술형 문제까지 함께 풀어보았습니다. 이 지리정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훨씬 더 생활 속에서 지리정보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간 또 사회 고수가 되기 위한 미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미션입니다. 위치 검색이 편하고 축척의 변환이 자유로우며 다양한 정보가 제공되는 지리정보를 얻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수강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시간은 또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공부한 내용 조금이라도 다시 보는 이 복습의 시간 꼭 가져주도록 하시고요. 자, 언제든지 모르는 것 또는 궁금한 거는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아주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